하루 3시간씩 정성스럽게 쓴 네이버 포스팅. 근데 네이버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도 내 글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랬어요. 더 많은 정보와 꼼꼼한 설명까지 더해가지고 열심히 밤새 작성한 글인데 검색해보면 1페이지는커녕 5페이지에도 뜨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다른 블로그 글은 잘만 보이고 처음엔 정말 속상하고 내 글이 뭔가 부족했던 걸까? 정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알고 보니까 글쓰기 실력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복 이미지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한 좋은 이미지들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쓴 포스팅을 저품질 또는 누락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 엔진은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가 이미 다른 수많은 블로그에서 사용된 이미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사용된 중복 이미지를 우리가 쓰는 순간 복사된 컨텐츠 또는 저품질 컨텐츠라고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네이버에서 알려주지 않는 중복 이미지 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단 5분만 투자하셔서 블로그 검색 노출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소중한 블로그 묻히지 않도록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인터넷에 떠도는 중복 이미지를 내가 쓰고 싶다면 어떻게든 내가 쓰고 싶다면 액자를 만드는 겁니다. 액자를 만들어서 그 액자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테두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그림판으로 대충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판으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조금 고급진 방법, 미리 캔버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귀찮고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그림판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간단한 방법, 그리고 쉽고 빠른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판 먼저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한번 붙여볼게요. 현재 떠도는 이미지 중에서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카메라 렌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IT 블로그를 키웠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관련 렌즈 관련 그런 이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이미지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중복 이미지로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프린트 스크린 눌러줍니다. 그리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그 다음에 이 네모, 왼쪽의 네모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자르기 모양이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X 눌러도 됩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딱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네모가 있어요. 가운데 이 네모가 있고 제일 굵은 선으로 바꿔줍니다. 선을 바꿔주시고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로 그냥 제가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 식으로 아까전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미지에 테두리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얘를 그냥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주시면은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미리 캔버스를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는 조금 대충 할 때, 정성스러운 포스팅은 아니고 대충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정성스럽게 써야 된다 뭔가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해줍니다. 요소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테두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레임 중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딜리트. 그리고 얘를 크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사진 넣기가 있죠. 사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테두리도 많고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 이미지 피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AI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없었던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중복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료로 쓰는 사이트랑 유료로 쓰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주로 챗 GPT를 사용합니다. 챗 GPT가 유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료 결제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무료 방법을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는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챗 GPT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카메라 렌즈 조리개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해서 이걸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줍니다. 뚝딱뚝딱 만들어주는데요. 물론 이 이미지가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만들다 보시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진짜 필요한 이미지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와서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블로그를 좀 제대로 쓰고 싶고 또 귀여운 이미지를 썸네일로 제작하고 싶을 때 많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편이에요. 챗 GPT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카페에서 블로그를 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성해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생성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저번 영상에서 금시세를 예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볼게요. 골드바 이미지 제작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랬을 때 금시세에 관련돼서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AI 이미지 생성 툴인데요. 하루에 15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미지 생성을 해볼게요. 아까 전처럼 골드바 이미지 만들어줘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골드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총 4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전부 무료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꿀팁 하나 가져가셔야 되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썸네일에도 사용했었던 귀여운 그림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프롬프트를 알려드릴게요. TV 뭐해 이렇게 영어로 쓰고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귀여운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블로그를 작성하면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귀여운 이미지 생성 하나 또 소개해드리자면 픽사 디즈니 스타일의 화풍으로 그려진 귀여운 펭귄을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픽사 약간 느낌이 나는 이런 귀여운 펭귄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신만의 블로그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면 더 재밌게 블로그를 중복 이미지 피하면서 작성할 수 있으니까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프롬프트 활용해 보셔서 귀여운 자신만의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서 글을 작성하면 중복 이미지를 피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죠. 중복 이미지를 피하면 누락이나 뭐 저품질 블로그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20대 때까지는 정말 게임밖에 모르는 겜순이었는데요. 저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면은 집에서 만족하면서 적당히 모으고 쓰고 게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솔직히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결코 월급만 벌고 게임만 하는 그 생활이 정말 저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깨달은 것은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삶만 쳇바퀴처럼 반복한다는 것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극한으로 우울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몸값을 어떻게든 올려보고자 퇴근 후에 5가지가 넘는 부업을 다 해봤어요. 강의도 여러 가지로 결제를 해서 많이 들어봤고요. 그동안에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아니면 직장에 취업하려고 이런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은 현재는 지금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이 오히려 우울해질 틈이 없고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퇴근 후에 블로그에 한번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 보시고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해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 유튜브 보면서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하루에 1시간만 해도 충분하냐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다른 전략이 없이 그냥 무작정 하루에 1시간 쓰는 거는 비추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 보시면 정말 남들보다 3배, 4배 빠르게 더 성장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블로그를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확인해 보셔서 글쓰기 꿀팁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참고로 좀 이 내용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 한번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하셔서 글쓰기 꿀팁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새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